안녕하세요.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2020년 10월 마지막 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대학 강독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 서초구 내곡동 도서관에서 서초구민을 상대로 하기로 돼 있던 인문학 강의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유튜브 강의로 6개월간 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도서관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께 대학 강의를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는데, 오늘은 대학 본문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 강의를 마무리하는 개인적인 소회와 총평을 다음 주인 2021년 1월 첫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은 아니니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새해 인사까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는 고대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한 노나라의 대부 맹언자의 명언과 함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학 전체의 결론이자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는 이익만을 이익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의로움을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 나오고 있는 대학의 결론 17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장국가 이무제용자 필자 소인의, 국가의 장이 된 자로서 제용에만 힘을 쓴다면 반드시 소인을 기용하게 된다. 장국가, 국가의 장이 무제용, 재물을 늘리는 데만 힘을 쓰면 반드시 소인을 기용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의 목표를 이익의 증식에만 두면 이익에만 밝은 사람을 기용하지 현인을 기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어에 나오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 군자는 의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에서 깨닫는다, 이 공자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인은 무엇보다 이익에 민감하고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정리한다거나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실제 업무 능력은 소인이 군자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라의 중요한 문제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인에게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 운영을 멀리 내다보지 않고 단기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위 선지, 소인지, 사위 국가, 재해 병지.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소인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천재와 실정의 해악이 함께 이르게 된다. 아무리 통치자 혼자 잘해보려고 해도 곳곳에서 소인들이 작은 이익을 저울질하면서 국가 정책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재해가 함께 이른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국가 시스템이 정확하고 민첩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인들이 각 부처의 장을 맡고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스스로 나서서 모두를 위한 인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때 거기서 더 큰 피해가 오고 천재지변이 인재로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1년 3월에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 이 후쿠시마 사고를 우리는 그냥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로만 알고 있지만, 일본 국회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 생긴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서 전기시설이 있던 원자로 지하가 침수됐고, 그 때문에 원자로의 노심을 냉각하는 장치에 전기가 끊겨서 노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결국 그 다음 날인 3월 12일에
원자로 3기가 각각 폭발하면서 주변에 엄청난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폭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전기가 끊겨서 원자로의 온도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바닷물을 끌어들여 부어서 온도를 낮췄다면 폭발까지는 가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바닷물을 붓는 순간 원자로가 완전히 쓸모없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도쿄전력이 계속 결정을 미루고 방치하다가 3개의 원자로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일본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는데 당시만 해도 도쿄전력은 민영회사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계산에 먼저 충실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 결과는 원자로가 폭발해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천문학적인 배상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도쿄전력이 2012년에 국유화됐기 때문에 수습 비용은 일본 국민이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든지 장기 보관이 가능한 방사능 오염수 12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가까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붕괴 사고야말로 나라가 이익만을 생각하면 반드시 소인을 기용하게 되고 그 소인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한 결정을 내리면 나라의 재앙과 해악이 함께 이른다는 대학의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 16장에서는 나라의 천명을 오래 지키려면 반드시 현명한 인재를 잘 알아보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건데요. 소인들이 나랏일을 주도해서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수유선자 영무여지하의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는데 선한 사람들, 인재와 현인들이 있어도 여지하는 어떻게 해본다는 뜻으로 영무여지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논어에 여지하가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불왈 여지하 여지하자 오말 여지하 야이의 어찌할꼬 하고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바가 없을 뿐이로다. 사람이 자기 반성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는 공자의 말씀인데요. 짧은 말에 여지하가 3번이나 들어가 있는 구어체적인 재밌는 표현입니다. 대학에서도 역시 소인들이 나라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 비록 선인이 있다 해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공자의 마지막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년 각 나라의 언론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주요 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4년째 최하위, 꼴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언론의 기사를 정확하지 않고 믿을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언론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자극적인 제목을 단 가짜뉴스로 클릭을 유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번 다음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가 하면 언론사 광고주를 위한 광고 기사를 사실인 것처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따로 해야 하는 형편인데요. 또 기자들이 용감하게 발로 뛰면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같이 자기가 출입하는 기관의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흘려주는 소스만을 받아서 받아쓰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공기 역할을 해야 하는 언론이 의로운 사명감 없이 자기 이익만을 위한 뉴스를 생산한다면 사회 전체가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리 이것을 일신해 보려고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드디어 대학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차위 국불이리 위리 이의 위리야. 이것을 일컬어 나라는 이익을 취하는 것만을 이로 삼지 아니하고 의를 구현하는 것을 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라는 의로움을 이익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학이 끝나고 있습니다. 앞서 의로움을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 그런데 소인도 의로움에 대해 말합니다. 소인은 정의를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한 다음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어기면 부정의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강자인 통치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통치자를 행복하게 하지만 반대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강자의 정의는 해로울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의를 가지고서는 통치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물론 이 트라시마코스의 궤변은 곧바로 소크라테스에 의해 반박되지만 트라시마코스의 논리가 위험한 이유는 정의가 정권을 잡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정의 그 자체의 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야당이 곧 트라시마코스가 돼서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말 여야를 떠난 시대의 정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대의가 있는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시대의 유일한 정의이자 대의는 남과 북의 화해, 남북 평화, 그리고 남북 경제 협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이 남과 북이 모두 살 수 있는 의로움과 이익이 함께 있는 길이고 남북이 함께 걸어가야 할 대도, 큰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도를 걷는 일이 갈 길이 멀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의에서 벗어나는 모든 불필요한 정파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의의 이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통치자의 리더십인 대학을 읽은 이상 의로움을 이익으로 삼는 이 시대의 정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 대학의 총평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서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장국가, 이무제용자, 필자, 소인의. 국가의 장이 된 자로서 제용에만 힘을 쓴다면 반드시 소인을 기용하게 된다. 피위 선지, 소인지, 사위 국가, 재해 병지. 임금이 아무리 정치를 잘하려고 해도 소인들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천재와 실정의 해악이 함께 이르게 된다. 수유선자, 영무여지하의. 아무리 의로운 자들이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되는데, 차위 국불이리 위리 이의 위리야. 이것을 일컬어 나라는 이익을 취하는 것만을 이로 삼지 아니하고 의를 구현하는 것을 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다.